안녕하십니까, 전하관입니다. 책 제목은 물성의 기술이고요. 부제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식품의 과학.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특징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식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제가 거의 넣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만이 사실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 한 20 몇 년 동안 식품회사 다니면서 봤던 그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림을 조합하고 다듬고 해서 제가 제 역점으로 둔 것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가장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표들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넘겨보면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핵심을 뒀고요. 목차는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기본 기술,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 이론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현상은 증점, 결화, 점도를 높이는 것, 붙이는 것, 유화를 시키는 것, 형태를 갖추는 것, 그다음에 열에 의한 변화, 물성의 변화, 이쪽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맨 앞에는 물성의 첫 번째는 역할이 뭔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구조, 물의 분자와 폴리머의 구조, 이걸로 전체 현상을 다 설명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좀 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살이 붙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 책의 기본은 이 두 가지 구조만 가지고도 거의 절반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 자체는 항상 이렇게 층층이 여러 가지 붙잡힌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그림으로 봤고요. 폴리머 같은 경우는 길이와 사이드 체인이 중요하다. 사이드 체인이 길어지면 아니 이렇게 분자의 폴리머의 길이가 길어지면 사이드 체인이 증가하면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성에서는 결국 이제 객계적 잘 녹지 않은 성분을 갖다가 어떻게 녹아주느냐에 따라서 핵심적인 기술이고, 결화되면 점도가 증가되거나 완전 결화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증점과 결화 현상은 요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용해도, pH, 이게 이제 요 현상, 이 현상으로 나머지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이 책의 목표죠. 처음에 나온 것은 점도의 원리. 점도의 원리 중요한 것은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얼마 있을 때, 물의 양 대비 건더기의 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설명했고요.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장기간 하는데 요리에서 단기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음식과 요리라는 책에서 많이 이용해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소스에 많이 쓰는 전분의 특징도 같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시럽, 실제 장기 보존하려면 품질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증전자 당류를 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이런 자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식품에 쓰고 있는 모든 소재의 기본 특징을 먼저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하는 방법은 탑다운. 현상을 다 설명하다가 이런 거야 라고 보다는 기본 원리, 기본 분류, 기본 전체 틀에서 먼저 전체 틀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보다 보고 세부적인 기술을 보다 보면 그 내용이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을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증전 다당류는 보통 요리에 안 쓰는데 식품회사들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노화가 아니라는 증전 다당류를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고요. 잘 녹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녹이는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부록식으로 산미로의 특징, 그 다음에 개별적인 특징. 그래서 이 책 부분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또 불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서적인 목적으로 쭉 넘겨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결화가 나옵니다. 결화가 나오는데, 결화할 때는 사실은 보통 결화제를 쓴 결화만 많이 젤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 비중보다는 단백질에 대한 특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책이라든가 무슨 책을 보면 식품회 사람들보다는 요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단백질을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즉시 먹고 하니까.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부분을 특히 많이 집어넣고 통합적으로 증점, 결화, 복합형. 실제로는 지방의 유화에 의한 증점 현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결화가 되는지 그림으로 쭉 설명이 됐죠. 젤리 부분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설명을 했고요. 오히려 더 뒤로 가면 단백질. 다른 어디에 가도 단백질의 결합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자세히 많이 설명하는 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이번 기회에 많이 해가지고 단백질의 기본적인 변성, 좀 풀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리를 먼저 설명했고 설명한 다음에 가서는 뒤에 가서 이제 고기, 육과분부터 하나하나 해서 그 원리를 안다고 제품에 응용할 수는 바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응용되는 영역을 보다 보면 다시 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고기를 쓴 거 생선 단백 어묵 쓰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단백질은 많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원은 콩, 우유, 계란, 뭐 우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치즈를 만들고 있는 우유, 그다음에 달걀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 특히 이제 머랭을 위주로 설명했고 콩 같은 경우는 두부를 사실 제가 요 그림 그려놓고 나니까 굉장히 흐뭇하더라고. 정리해놓고 나니까 확대됐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세포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에 있는 단백질의 개수가 1경계는 되더라. 기사가 나오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놨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그 대체육 하고 있는 것도 콩단백질이거든요. 콩단백질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콩단백질을 쓰고 있는 게 두부입니다. 그래서 두부부터 이해하면 그런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에서 가장 복잡한 현상이 유화 현상입니다. 유화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교과서에 나온 것이 또 이건 완전 엉터리다. 이것은 가용화지 아니다. 왜 유화물은 항상 뿌연가 그런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유화 중에 제일 힘든 게 음료에 쓰는 유화입니다. 점도가 없어가지고 또 상온에서 1년 넘게 안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료에 쓰이는 유화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비중 조정하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비중은 어떻게 조정하고 실제로 왜 유화제가 식품 유화제가 그렇게 제한적이면서 이렇게 물과 기름 섞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근데 실제로 유화제 같은 경우는 유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방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극단적인 기술인 음료에 쓰는 유화물, 유음료에 쓰이는 유화물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요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스에 쓰이는 유화물들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자세히 원리로 설명을 했고요. 마요네즈 만드는 법 그것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거품하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정말 거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스크림도 거품 휘핑이고요. 생크림 휘핑도 휘핑인 거고 맥주 거품, 뭐 빵도 사실 거품이 있어가지고 부풀으니까 맛있는 거지 이게 쫙 물러 있으면 부침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풀어오는 거품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탄산음료, 김치에도 탄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화, 해유화, 과유화, 원료에 대한 특징. 사실은 제가 어떤 책 보다가 이렇게 정리되어 일목요연하게 지방의 함량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식. 이렇게 되면 한눈에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이해할 수, 더블 크림이 뭐고, 버터유가 뭐고, 헤비크림이 뭐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발굴해서 새롭게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이스크림에서 유화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유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유화를 깨우는 역할, 해유화를 하는 데 쓰입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면 다 갸우뚱하고 아이스크림에서 다니는 사람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생크림 휘핑하는 같은 이유라서 설명을 해놨고, 거품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파포, 그러니까 거품을 깨는 거,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소포하는 거, 어떤 원리인 건지도 설명이 되어놨고요. 그래서 유화제의 다른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유화가 끝나고 나면은 결정화. 저도 처음에는 결정화가 별로 중요하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눈 보면 다 모양이 다르면서 아마 실제로 눈꽃 모양을 찍어 놓은 게 수백 가지 넘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아, 물이 어는데도 저렇게 다양한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얼다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설탕 만들 때 설탕을 결정화시키는 거고 MSG도 결정화시키는 거고 지방을 결정화시키는 거고 특히 요즘은 이제 캔디 자체가 뭐 단 것이 나쁘다 그래서 아무 인기가 갔지만 옛날에 사탕 인기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다. 하드 캔디, 소프트 캔디, 생캔디, 뭐 퍼지, 뭐 머시멜로 하면서 그 전부 다 결정화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설탕 입자를 결정화시켜서 재미나는 맛있는 다른 물성을 낼 것인가 하는 결정화의 기술이라서 생각보다 결정화가 대단히 중요해서 결정화에 대한 내용도 써놨고요. 소금도 사실은 천일염과 정제염과 암염과 차이가 결정화에 대한 차이인 거죠. 꽃소금 다 결정 차이고요. 소금에서 다른 것은 사실은 영양적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입자가 다릅니다. 입자가 다른 게 가치를 달리합니다. 그만큼 결정화에 대해서 MSG 논란이 된 게 결국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자체가 pH를 낮춰가지고 결정화시켜서 수출한 다음에 다시 녹이도록 10칼에 처리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합성형이 천연이 발효를 만드는데 이날을 치고 난 게 결정화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얼음도 천차만별입니다. 식감이. 그래서 급속 경화를 하면 왜 똑같은 얼음인데 뭐 뿌옇게 되고 하얗게 되고 뭐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분말화, 캡슐화, 제형화되고 이 크기를 줄인다는 거. 그러니까 직경을 10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실제로 1000개로 쪼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게트밀로 나누면 소재값보다 가공비가 훨씬 비쌉니다. 이렇게 입자를 쪼갠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도의 과학은 냉동했을 때와 가열했을 때 실제로 모든 요리가 다 가열하지 않은 요리 별로 없죠. 그래서 왜 열 처리할 때 그런 물성은 변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이스크림 하면은 왜 이렇게 그 자체가 부드러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런 설명했고 급속 동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결곡선 사실은 동결곡선은 하나만 이해를 해도 어떠한 것보다 정보가 될 만한 게 이 동결곡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식품을 어떤 식품을 하시든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나면 아 그게 나 분야엔 이렇게 쓰고 있구나. 결국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기술을 응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난 것 같고요. 지금은 융합이라고 하는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짬뽕 시키는 게 아니라요. 온전히 제대로 그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융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물성에 대한 책은 주로 물성의 측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수영과 김윤노 교수가 쓴 식품 물성의 원리와 응용 같은 책 같은 경우는 측정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써놨어요. 근데 실전적으로 식품에서 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물성의 기술에 대한 책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이 책을 쓸 때부터 야 그림을 통해서 물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싶다. 그 계획을 세운 지 이 책이 나온 지는 지금 한 6년 만이고요. 맨 처음 식품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했다가 숙제를 마치며 라고 쓰게 돼서 정말 저는 후련합니다. 그래서 제 전공했던 실제 식품회사 다니면서 경험했고 남겼어야 될 책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서 또 책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뭐 잘 모르는 분야도 부색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서 끼워 넣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한테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제가 공부하고 정든 내용이 조금 여러분한테 일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